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0대의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지만 50대의 얼굴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얼굴은 유전적으로 타고나지만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격이나 또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 경험한 분 많으시죠? 항상 편한 미소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찌푸린 얼굴, 그럼 정말 주름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요. 처음 들었을 때는 예쁘게 늙는다는 말이 좀 모순 같았지만요,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물론 예쁘다는 표현이 외모만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예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천식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환절기다 보니까 정말 일교차도 크고 또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천식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천식이란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인가요? 천식이란 그 폐로 연결되는 그 통로인 기관지에 발생하는 염증 질환입니다. 네. 특정한 유발 원인 물질이나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제 그런 환경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기관지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에 의해서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지면서 기침이나 천명, 그리고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네.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환을 이제 천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천명이라는 것은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의 그 염증 질환이라고 했는데요. 이 염증 반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네. 기관지 이제 평소에 우리가 입이 마르고 코가 마르고 눈이 마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불편함을 떠나서 점막이 촉촉하지 않고 말라 있으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거나 어떤 유해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자체도, 기관지도 항상 촉촉해야 되는데 말라 있거나 이렇게 이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면 어떤 이제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체외로 배출시키지 못하고 그게 폐로 직접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기관지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막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 일어나면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이 상태에서 그 말라있던
점막의 상태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점액 물질을 과량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기도 내로. 이제 그러다 보면 부어 올라서 기도가 좁아지고 이 상태에서 분비물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 점액 물질이 싸워서 이제 염증과 싸워서 그 염증 물질을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기관지는 수축을 일으키고 네. 또 수축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기관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부어오르고 기관지가 수축하고 하다 보니까 좁아져서 숨이 차고 네. 그리고 그거를 체외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발작적인 기침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이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천식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숨찬 얘기 하다 보니까 저도 숨이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도 가끔가다 한번 상처를 입거나 작은 상처라면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작은 상처라도 여러 번 반복된다든지 네. 아니면 아예 큰 상처가 난다든지 그럼 흉터를 남게 되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이 점막 부위에 염증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섬유화가 된다든지 기도가 아예 변형이 되면서 그러니까 섬유화가 된다는 것은 단단하게 되어서 이제 기관지가 수축 팽창 운동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염증이 생기면 그것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바로 폐질환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영구적인 그 폐 기능의 장애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천식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원인 물질에 딱 이제 노출이 되면 네. 갑작스럽게 증상 악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천식 발작이다 또는 천식의 급성 악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천식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급작스럽게 숨을 못 쉬게 되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을 해도 뿌려도 그것이 해소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아토피나 비염, 천식 이 질환들이 똑같이 알러지성 질환이기도 하고 피부 질환이기도 한데 다른 알러지 질환들과는 다르게 이 천식은 그 호흡곤란이라는 매우 위험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더 이 환절기에 조심을 해야 되는 질환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천식 환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발작적인 이 네. 기침이 너무 심해서 정말 기침하다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네. 든다.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발작성으로 일어나는 기침 이외에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나나요? 네, 천식은 이제 그 3대 주요 증상은 아예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고요. 네. 발작적인 기침, 그리고 천명, 그 쌕쌕거리는 네. 거친 숨소리, 호흡곤란 이 세 가지가 이제 주 증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외에도 마른 기침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증상은 별로 없으면서 이제 마른 기침만 반복하다 보니까 천식은 아니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천식에서 이렇게 마른 기침만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흉부 막 뭐가 눌리는 것 같다 이런 압박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거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이제 이 천식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또 목에 가래가 막 걸려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증상. 네. 그리고 기침을 하긴 하는데 밤이나 새벽에 더욱 심해지는 그런 증상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침을 해도 이렇게 낮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가 밤에 새벽에 심해지면 내 천식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식이 있는 사람도 오후에는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질 않아요. 이것은 왜 그럴까 네.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밤에는 자는 동안에는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이 잘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몸에 산소 공급도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움직이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네. 이제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이러면서 낮 시간에는 오히려 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전형적인 증상들 있을 때에도 천식
나 천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증상이 반복되고 이제 되풀이 된다면 네.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기침이라든지 거친 숨소리 네. 혹은 뭐 호흡곤란 이 세 가지 증상이 보이게 되면 천식을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 세 가지 증상이 다 보인다면 그건 확실한 천식인 거고요. 네. 거기에다 하나를 더 합쳐서 이제 가슴 답답함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호흡곤란, 천명, 가슴 답답함, 기침 이 증상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동반된다면 이상. 네. 그건 천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상의 강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네네. 그래서 낮보다는 밤이나 새벽 저녁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면 이제 천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감기라든지 어떤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꽃가루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어떤 알러지성 물질 그다음에 날씨 변화, 그러니까 요즘처럼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진다든지 아니면 건조해진다든지 이런 상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웃다가 예, 그럴 수도 있네요. 강렬하게 막 이렇게 웃다가 그리고 또는 그 매연이라든지 강한 냄새에 접했을 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담배 연기를 맡고서도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자극적인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그 숨참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제 천식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천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식이 아닌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있죠. 다른 주요 증상은 거의 보이지 않고 네. 계속해서 마른 기침만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객담을 동반한 만성 기침. 그러니까 천식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계속해서 막 가래를 뱉어내면서 만성적인 기침을 한다면 이건 천식보다는 어떤 폐결핵이라든지 다른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천식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전조 증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을 같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함께 의심해봐야 그렇죠. 할 질환. 예, 예. 그러니까 천식의 그 주된 특징이 아닌 다른 그 좀 부수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좀 전형적이지 않으니까 네. 오히려 다른 질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천식일 거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폐결핵을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좀 이제 감별해야 되고요. 음. 그리고 호흡곤란이 오긴 오는데 네. 그냥 단순한 호흡곤란이 아니라 뭐 팔저림이 손발저림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강하게 동반하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흉통이 있을 때 흉통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부었을 때도 올 수 있고 협심증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고 또 식도정맥류일 때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서 흉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구분을 해봐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천식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는 네. 숨을 내쉴 때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호기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천식이 아닌 다른 질환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천식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이외에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예. 증상들도 함께 의심을 해봐야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감기가 또 오래되면 천식으로 발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감기가 천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이제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기가 자주 걸리고 네. 또 심하게 앓고 이러다 보면 이제 분명히 천식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지만 천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식이 이미 있는 사람이 감기에도 잘 걸리고 또 천식이 이미 걸려 있는 사람이 감기를 걸리게 되면 어떤 이렇게 발작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는 건 사실인데 네. 근데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바로 천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는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감기 자체보다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식으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감기를 너무 자주 걸리고 네. 뭐 감기를 걸릴 수도 있는데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제나 항생제를 너무 자주 그리고 과하게 복용을 했을 경우에 천식의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감기에 걸려서 지금 열이 심하게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열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그 감기 바이러스랑 싸우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지나치게 고열로 갈 때만 해열제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한 37.5도, 38도만 돼도 해열제를 지나치게 자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과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도 39도 정도를 네. 기준점으로 말씀해 주셨죠. 예, 감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럴 때 해열제를 과하게 자주 복용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네. 이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길 힘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천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천식과 그 감기가 초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식도 처음에는 뭐 비염이라든지 목감기처럼 그런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콧물이 나고 막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고 이러는데 그냥 감기라고 흔히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감기약을 먹어도 뭐를 해도 잘 안 나서요. 네. 그럴 때 주된 이제 그 내 몸의 어떤 상태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천식의 경우에는 그 기침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인후통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감기가 걸려도 증상이 좀 다르게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기침을 해도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막 멈추질 않고 그리고 숨소리가 고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굉장히 버거운 거죠. 그렇게 되고 가랑가랑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가래소리 비슷한 아니면 쌕쌕거리는 소리 이런 게 난다면 이제 천식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좀 끈끈한 게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된 차별점이 하나 또 있어요. 네. 감기가 걸려서 막 가래가 나고 막 기침이 심하고 이 정도로 염증이 생기면 대개는 열을 동반하거든요. 그런데 천식은 대부분 고열을 동반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심하게 네. 기침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데도 열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럴 때 감기보다 내가 정말 천식인가 이제 그동안 몰랐어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감기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반복되다 보면 천식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감기랑 천식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된 감별점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천식은 뭐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뭐 이렇게들 말하는데 네.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건가요? 직접적인 원인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뭐 알러지성 질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아토피나 비염과 같은 그런 질환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제 천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토피랑 비염 무슨 상관인가 그러겠지만 네. 아토피, 비염, 천식은 분명히 발병 부위라든지 증상이 굉장히 다르지만 얘네들은 같은 집안의 삼형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피부 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네. 되죠? 아토피는 이 바깥 피부에 나타나는 네. 거라면 그건 뭐 이해할 수 예, 있겠는데. 코 안의 점막도 사실은 피부거든요. 이렇게 네. 입술을 이렇게 보면 입안 점막도 피부, 그렇죠. 예, 기관지 점막도 피부, 위 점막도 피부, 장의 점막도 피부. 이 점막에 일어나는 질환도 사실은 피부 질환의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어떤 알러지 그 원인이 되는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자극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 피부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아토피라든지 이제 비염을 앓고 있으면 천식이 언젠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늘 조심하는 것이 좋겠고 네. 또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중에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런 병에 언젠가 노출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게 있어요. 과식이 천식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것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 식도와 위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많이 먹다 보면 위가 늘어나면서 아래로 처지잖아요. 그렇죠. 아래로 처지면 혼자만 처지나요? 물고 늘어지지. 어, 얘가 식도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겠네요. 예, 기도와 식도가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식도를 막 잡아다니면 식도도 막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그렇죠. 당겨지면서 얘가 이제 긴장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나는 얘는 편하게 있고 싶은데 막 잡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염증을 좀 더 일으키기 쉬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식을 하는 습관은 이제 식도 그 염증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식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먹었을 때 네. 숨이 찬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죠? 항상 경험. 그래서 숨차게 네네. 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부르게 먹거나 비만하거나 이런 것들이 천식의 그 상당 부분의 그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식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비만이신 분들이 좀 상당수가 있나요? 예, 더 많아요. 아. 예, 그래서 마른 분들에게도 뭐 천식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네. 확률적으로 비만하신 분들한테 그럴 수 그렇게 있겠네요. 예, 천식이 더 많이 오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실내외의 온도차, 이게 갑자기 뭐 차가운 기운에 접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0.1도, 0.2도 그것을 잘 적응을 못해서 이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작을 일으킨다는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죽으려고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막 물질을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열을 내보내는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감기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페인트라든지 뭐 본드라든지 네. 어떤 냄새 나는 어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한 이제 천식에 이제 노출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흡연, 그러니까 흡연으로 인해서 천식 유발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확률이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미 천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흡연을 절대적으로 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흡연이라는 것이 흡연을 하게 되면 일단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식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이제 훨씬 더 증상을 심하게 네.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간접 흡연에 의해서만도 천식과 유사한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있는 그 근처에서는 정말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전체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 그리고 뭐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음식 냄새 같은 경우도 자극적인 좀 좋지 않은 냄새를 맡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또한 자극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비만하다거나 네. 뭐 아니면 흡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내가 천식이 일어날 수 있는 몸의 상황이지만 그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이 물질과 맞닿지 않으면 어쨌든 천식은 발병을 안 하나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 알러지,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면역 체계가 흐트러져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알러지성 물질이 나한테 이제 들어왔을 때 네. 그럴 때 천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고 네.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나는 알러지 원인이 없는데도 이제 과식을 많이 하면서 이제 기도가 약해졌거나. 예, 기도가 약해져서 염증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염증을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천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자극적인 물질까지 들어온다면 이제 더 크게 유발할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천식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 기침이라는 건 뭐 기침이 나쁘다기보다 우리 몸을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기전인 거죠. 네, 네. 그 원인을 없애줘야 이제 천식이
발현을 안 하겠죠.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천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그 이제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대략 8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풍한천, 그러니까 풍사나 한사, 차가운 기운에 저촉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또는 담천, 가래가 많으면서 생겨나는 천식, 그리고 기천, 기가 막힌다든지 순환이 안 되면서 오는 그런 천식, 네. 그리고 화천, 수천, 그리고 구천, 또 위가 허해서 오는 위허천, 그리고 또 음의 기운이 약해서 오는 음허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장부와 관련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그 옛날에 이걸 어찌 알았나 싶을 네. 정도로 해부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정확한데, 그러니까 폐와 관련된 그 천식은 기침이 나면서 숨이 차고, 그리고 목에서 그르렁그르렁 소리가 나고, 네. 심하면 이제 피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풍한사에 접촉이 되면서 수축 팽창 운동이 잘 안 되면서 이럴 때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심장과 관련된 기침은 기침이 나는데 특히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목이 많이 아프면서 이게 후비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과 연관된 기침은 기침이 나면서 양쪽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려고 하면 막 옆구리가 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식 증상을 보이긴 보이는데 간도 문제가 있다? 그럼 막 돌릴 때 막 옆구리가 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장과 관련된 기침은 기침이 나면서 오른쪽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또 구별된 특징이 어깨와 등까지 이렇게 캥기면서 몸을 움직이면 막 오른쪽 옆구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런 게 비장과 관련된 거고, 네. 그다음에 신과 관련된 그 이제 증상은 기침이 나는데 막 허리와 등 좀 아래쪽이죠. 비는 어깨와 등이라면 신장은 등과 허리 쪽으로 막 당기면서 아프고, 기침할 때 이제 이게 이제 심하면 기침하면서 이제 또 가래도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 신장이 아프면 아랫배나 허리로 움켜쥐지 않으면 기침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부와도 연결해서 그 천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뭐 기도나 폐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다른 장기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천식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천식이 이렇게 일단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들어가면서, 네. 그런데 어떤 장부가 약해서 왔느냐, 그거를 감별해서 그 장부에 대한 치료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 느끼는 그 염증을 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혈거어,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어혈을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를 위해서 뭐 도인이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치료제로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소자, 들깨, 뭐 이런 소자가 들깨예요. 뭐 바나 이런 약재들을 써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기관지 확장요법을 같이 쓰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그 마황이라는 약재를 쓰게 되는데요. 마황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비만을 그 이제 치료할 때 마황을 많이 써서 치료하기도 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좀 뭐 입맛이 없어진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리다든지 이런 부작용들 네. 때문에 마황하면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황의 주된 작용이 피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을 빼내주고 숨찬 거를 가라앉혀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천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황이라든지 은행을 써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폐가 건조한 것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오미자나 맥문동과 같은 약을 써서 폐를 이렇게 윤기를 더한다 해서 윤폐 작용을 하는 약을 써주게 되고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면 막 움켜쥐고 기침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숙지향을 과량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신을 보하는 약을 쓰게 되면 같이 썼을 때 이런 천식 증상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식을 한다든지 위가 약해지는 분들이 또 천식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비위 기능을 네. 강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천식의 실제 치료 사례가 있으면 좀 같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그 한의원을 이제 개원을 하고 처음에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때인데, 근데 환자분 이렇게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침을 맞으러 왔는데 숨을 쉬는데 쌕쌕거리는 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공부할 때 이런 소리가 나면 천식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여쭤보니까 몇십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아예 하고 사시더라고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계속 그 쇳소리가 나더라고요. 쇳소리가 나면서 그렁그렁 하고, 그러다가 감기가 걸린다든지 그러면 막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제 치료 좀 해보자 해서 약을 써드렸는데 6번, 그러니까 열흘씩 6번 약을 드시고 증상이 그 쌕쌕거리는 소리가 사라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환자분한테 감사했어요. 네. 제가 사실 잘은 모르고 배운 거에만 의지해서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제 좋아진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천식이 이제 너무 심해져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아니 누워있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서 숨을 뭐 네. 이렇게 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을 때는 제가 몸의 근육들 다 풀어주는 침을 놔드렸어요. 이렇게 침을 놓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천식이 이제 좀 가라앉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식이라고 해서 기관지 하나만 치료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 몸에 그 연관성을 두고 치료를 했을 때 좀 더 쉽게 치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네. 예. 천식이 정말 발작적으로 기침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응급처치를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환자를 비스듬하게 앉혀놓는 것이 좋습니다. 비스듬하게. 예, 눕혀놓으면 네. 이제 숨이 더 차기 때문에 그래서 비스듬하게 앉혀놓고, 그리고 실내 공기를 그 환기를 시켜서 좀 맑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게 하면서 숨을 되도록이면 깊게 내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노력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10분 간격으로 호흡이라든지 맥박을 체크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좀 길어진다든지 또 약을 먹거나 해도 이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응급실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생활 속에서 천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관리법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최고 우선되는 것은 아무래도 점막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한 컵씩 두 컵씩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씩 조금씩 해서 자주 마시는 습관, 이런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실내 공기 자체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좋겠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자주 쓰잖아요. 네. 이럴 때에는 그 에어컨이 그 필터를 자주 청소해주지 않으면 그 바람과 함께 이제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자주 청소해 준다든지 실내 오염물질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 같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무리 먼지가 들어와도 내가 점막이 촉촉하고 그리고 몸에서 잘 이겨낼 수 있다면 물리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로한다 싶었으면 얼른 쉬어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오래 가지 말고 얼른 풀어주자, 이런 네. 거.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심하게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천식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냥 완만한 운동을 하는 거. 그래서 천식이 기운이 있다 싶으면 막 뛰는 운동보다는 네. 수영이라든지 천천히 걷는 운동, 아니면 헬스라든지 이렇게 그 일정한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 깊게 내쉬고 하는 그런 호흡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천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대파입니다. 대파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대파가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이제 평소에 다른 때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파가 나왔네요. 왜 대파가? 네. 대파를 제가 그냥 이제 기호상 잘 먹지 못하겠어서 이제 안 먹긴 하는데요. 근데 대파는 한국 요리에 빠지지 않고 이제 들어가는 너무 흔한 재료다 네. 보니까 사실 그 대파의 좋은 효능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대파는 혈액에 쌓이는 다양한 노폐물을 그 배출해 주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중성 지방이 쌓이거나 네. 뭐 콜레스테롤 수치 뭐 이런 것 높이는 것 이런 걸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고 동맥경화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성인성 그 질환들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뭐 제가 대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제가 대파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으로 먹는 것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육수 내는 데다 듬뿍 넣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를 담을 때 이게 숙성시켜서 먹는 거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생파를 못 먹는다는 거고요. 생파는 먹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파김치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를 제가 못 먹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대파는 그렇게 혈액을 맑게 해주는 작용 그리고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이제 우리 몸에 그 활성산소가 쌓이지 않게 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긴장감을 이렇게 완화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네. 대파가 또 수족 냉증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그 대파를 총백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뿌리와 그 하얀색의 부분 거기까지를 잘라서 이 총백이라고 하는데 이 총백이 그 예로부터 이제 감기약으로 주로 처방이 되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감기할 때도 이 팥뿌리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감기 초기 증상에 이 팥뿌리를 듬뿍 넣고 이게 끓여서 먹으면 열이 이렇게 풀리면서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몸속에 그 한기를 풀어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감기약에 그 총백을 사용해 왔는데 이 똑같은 효능을 가지고 한기를 몰아낸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족 냉증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그 여성분들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 이 총백이 꼭 들어가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이나 이제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총백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그런 아린 맛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 알리신이나 유황아릴 성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성분에 의해서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좀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파가 이렇게 몸을 덥게 해주고 이런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열이 좀 많다 싶은 분들은 이제 과하게 드시는 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대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4살이고요. 네. 161에 59kg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저 기관지 확장증 10년 이상 지금 치료 중이고요. 아이고, 네네, 알레르기도 심하고 비염도 심해서 지금 예. 치료 중이고요. 네. 네. 밤에 소변을 한 6번, 7번까지 보고 잠을 예. 못 자고요. 예, 눈이 많이 가렵고 뻑뻑하고요. 예, 예, 이제 그 과일 알러지는 없었는데 예. 하나 두 개 시작하더니 신 과일 먹으면 입안이 따가워요.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 그 헤르페스 있죠. 예, 허리 예. 아래쪽에 포진이 자주 생겨요. 피곤한 아이고, 예. 네. 이상입니다. 너무 아유, 많죠. 아니에요. 이게 알러지는 다 가지고 계시네요. 아, 네. 예. 그 기관지 확장증이 있기 전에는 이 천식 증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예, 예. 종합검진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특별히 천식 증상도 없었는데 네, 네. 기관지 확장증이 온 경우네요. 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천식이 이제 자주 발생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기관지가 그냥 이렇게 늘어나서 그 수축할 힘이 없어서 이제 생기는 게 되게 기관지 확장증인데, 이제 지금은 천식은 아니었는데 비염이 아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코와 기관지가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기관지 확장증이 온 것 같은데, 네. 기관지 확장증까지 왔을 때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뭐 한 네. 가지 노력에 의해서 이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증상을 가지고 제가 좀 도움이 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밤에 일단 소변을 6번, 7번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비염이 심하고 눈이 이제 알러지 심하고 이렇다고 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몸이 많이 차다는 얘기예요. 아랫배가 네. 많이 찬 분들이 그것을 그 방광에 그 쌓이는 것을 일정 정도는 기화를 시켜서 다시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소변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쌓이는 대로 그걸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아랫배가 차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밤에도 지금 오장육부가 잘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밤에는 위도, 신장도 얘들이 기능을 좀 줄이고 쉬기 때문에 이제 소변 보러 잘 안 가고 그냥 모아놨다가 아침에 이제 보러 가게 되는데, 밤에 보지 계속 내 몸에서 뭔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 배출을 하게 돼. 그러니까 밤에도 내 몸은 눈은 감고 있지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 몸이 계속 악순환의 연속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몸이 이제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려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셔야 돼요. 아마 이런 경우라면 근육량도 굉장히 없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죠? 예. 네. 근육에 전혀 탄력이 없는데 네. 내 기관지 점막, 혈관도 다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바깥 부분을 보면 내 몸 안의 상황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근육이 너무 없고 탄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고
몸은 차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빈뇨가 해결이 되고 빈뇨가 해결이 되면 잠을 깊게 잘 수 있고 잠을 깊게 자면 내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비염이라든지 이런 다른 헤르페스 증상들. 헤르페스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피곤하면 몸이 힘들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혼자서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맞습니다. 네, 그 네. 알레르기가 처음에는 그냥 뭐 한 가지 과일이었다가 점점 확장됐다. 예, 예. 이게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 내 몸이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네. 놀란다고 그러죠. 내 몸이 면역체가 아. 자꾸 흐트러져서 네. 이제 어떤 유사한 물질이 왔을 때 또 이상한 게 들어왔네? 하면서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하고 또 비슷한 애가 들어오면 또 공격을 또 하고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체계 자체가 이렇게 엉켜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음식 하나하나를 피하는 것만 가지고는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피해요. 예를 들어서 멸치가 알러지를 일으킨다. 그럼 내가 멸치를 안 먹는 거로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육수에 멸치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가릴 수가 없는 거고 내 면역 체계 자체를 바르게 잡아주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예,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0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68kg. 네. 예. 그다음 연세가 어떻게? 네. 나이는 지금 61세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네, 예.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디가 아, 불편하세요? 많은 기침은 에어컨 바람 세거나요. 네. 또 선풍기 바람 세거나 건조하면 기침이 막 나오거든요. 예. 담배 끊은 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잘하셨네요. 예. 기침이 이렇게 자꾸 나오고, 기침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다른 장기가 이상했으면 오른쪽 옆으로라든지 예. 그런 증상은 없고, 네. 그냥 기침만 나옵니다. 예. 기침이 한번 나오면 한 2, 3분 계속 지속되다가 네. 또 물 마시고 나면 안정이 좀 되고, 예, 예. 근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미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서 목이 예. 마르면 그때 기침이 난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침이 나는 가장 주된 원인이 그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평소에 늘 물을 옆에다, 그러니까 물도 예.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옆에다 두고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예.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를 직접적으로 쐬지 마시고 좀 간접적으로 쐬는 것, 이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맹문동이라든지 오미자 이런 것들을 집에서 다려놓고 물을 마시되 그 물을 좀 자주 마셔주면 이게 윤폐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애청자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